좀 공락을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기도 하고 아주 뛰어난 작품이에요. 이제까지 발견됐던 회절소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회절소설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 소설을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EBS엔 처음 실리긴 했어요. 처음 실려가지고 기출문제도 없긴 한데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냥 막 취급될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이 삼성기라는 제목은 이제 세 명의 신선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세 명의 신선 이야기. 근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세 명의 신선이라는 게 한 명은 남성이고 두 명은 여성입니다. 아주 재밌는 소설이에요. 이 작품에 이제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프롤로그. 어릉증자의 고사가 있어요. 어릉증자 혹은 오릉증자라고 읽어야 맞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게 원래 어조사 어자인데 이렇게 쓸 때는 오릉이라고 읽는 게 더 맞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릉증자 혹은 오릉증자의 고사가 프롤로그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릉증자는 어릉 땅에 사는 증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릉 땅에서 굉장히 공공하게 살았대요. 고기를 먹다 남에게서 받은 거위고기라는 사실을 알고는 모두 토해버렸다고 합니다. 맹자가 그를 지렁이라고 불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릉증자 고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지나친 깨끗함, 여기에 대한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나친 깨끗함에 대한 경계. 선비들이라는 게 원래 깨끗함, 고결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맹자는 지나친 깨끗함을 경계합니다. 사람이 정도를 넘어서 깨끗한 척하면 자, 지렁이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렁이로 살아야 된다고. 지렁이로 살 바가 아닌 경우에는 사람이 지나친 고결함을 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맹자가 해요. 그래서 어릉증자 얘기는 지나친 깨끗함, 지나친 고결함에 대한 경계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남에게 받은 고기 먹고는, 그죠? 다 토해버린다는 게 이게 사실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죠? 욕먹을 만합니다. 자,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이춘풍입니다. 이춘풍. 뭐 다른 고전소설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거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동명이인입니다. 그냥 이춘풍. 자, 이춘풍의 높은 명망. 자, 이춘풍은 부귀경명을 다 가진 사완가의 후손이에요. 사완가의 후손. 사완가라고 그러면 뭐냐면, 사완가라고 하면 대대로 벼슬길에 올랐던 집안을 사완가라고 그래요. 이 사자는 이제 선비사자인데 이 환자가 사완이라고 그러면 아주 높은 벼슬을 얘기합니다. 높은 벼슬을 대대로 한 집안을 이제 사완이라고 합니다. 사완가. 얘가 사형제인데 사형제 중에서도 첫째예요. 사형제 중에서 첫째인데 둘째는 한림학사야. 한림학사가 뭔지 알지? 예? 정원급제자예요. 셋째는 아직 나이가 안 차가지고 정원급제까지는 못했는데 이제 중간 시험에서 수석을 하는 애야. 막내는 10살이네 임신동이라고 불리고 있어.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춘풍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형제를 얘기할 때 형이 봉황이라면 동생들은 전부 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들도 아주 뛰어난데 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명망이 높은 사람이 바로 이춘풍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춘풍이 바로 맹자가 경계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지나친 고결함을 삶의 모토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지나친 고결함. 어느 정도냐면 홀로 칩과요. 취실한 지 10여 년이 됐어요. 취실이 뭔지 알죠? 취실이 뭐냐면 결혼해가지고 따로 방을 얻은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부부 지정을 모르는 인물이야. 부부 지정을 몰라요. 와이프랑 합방을 안 했어. 왜냐면 그게 남녀 간의 연분, 정분 이런 것들이 속세일이고 속세일은 지저분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보다 못한 동생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형님 다 좋은데 이러면 우리 집안에 후손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말도 맞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와이프랑 하루 동침을 해가지고 애가 한 명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요 에피소드는 이제 이 사람의 고결함이 얼마나 지나친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예요. 자, 세리. 세상의 이익이죠. 세상의 이익을 괴롭게 여겨서 벼슬자리에 천거해도 출사하지 않아요. 동생은 벌써 장원급제 해가지고 한림학사가 됐는데 동생보다 훨씬 뛰어나다며.
그래서 정부에서 너는 시험 보지 말고 벼슬 해! 라고 몇 번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부 사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주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얼굴이 거의 정우성급이야. 옷 같은 얼굴에 풍채와 기상이 걸출해서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어요. 문 여인들의 흠모를 받지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문 여인들이 덤벼들 때마다 얼굴을 가리고 손사래를 쳤다. 이렇게 나와요. 문 여인들이 덤벼들 때마다 얼굴을 가리고 손사래를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배안의 학자요 화식하는 북처라고 부르죠. 배안의 학자라는 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학자라는 거야. 타고난 학자. 그리고 화식하는 부처. 그렇죠? 부처야말로 신이니까 인간이 아니잖아요. 신이니까 인간의 모든 세속적인 욕정과 가장 거리가 먼 이미지인데, 그죠? 사람이니까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은. 그죠? 그러니까 불에 익혀 먹는 음식이 화식이잖아. 그지? 밥은 먹는 부처예요, 별명이. 이해가시죠? 이게 어릉증자예요, 어릉증자. 이춘풍. 어릉증자입니다, 완전히. 지나친 고견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대부입니다. 자, 그런 이춘풍이 선산성묘길의 한량들에게 봉역을 당합니다. 선산성묘길, 이 이춘풍.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행동이나 생활도 굉장히 절제했겠죠. 이 사람이 일어나는 시각은 첫 닭이 울기 전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망에, 사기라고 하면 이제 첫째 날을 얘기하는 거고 망은 15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망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선산에 성묘를 가요, 이 사람이. 선산에 성묘를 가는데 본문에 보면 이제 50리라고 나오거든요, 50리. 심리가 몇 킬로니? 예? 심리가 4킬로잖아요. 그죠? 50리면 몇 킬로? 예? 5, 4, 20이니까 20킬로입니까? 20킬로. 야, 차 몰고 가도 30분인데 20킬로면. 그죠? 걸어가면 상당한 거리죠. 그죠? 상당한 거리입니다. 근데 한 달에 2번씩 빠짐없이 아주 성실하게 성묘길을 가는데 성묘를 가는 중에서 한량들을 만나가지고 봉역을 당해요. 성묘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량들을 만납니다. 여기 한량들이라고 그러면 너희 화살할 때 그 활 있잖아. 그 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무예를 연마하는 그런 젊은이들이에요. 무와 관련된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선비들인데 몸쓰는 선비들이에요. 그렇게 양아치들은 아니고요. 몸쓰는 선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이춘풍을 좋게 봤겠냐, 나쁘게 봤겠냐? 나쁘게 봤겠죠. 지나친 고결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속인의 눈으로 봤을 때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네들은 벼슬하고 싶어서 어느 줄에라도 매달리고 싶어 하는데 얘는 건방 털잖아. 그지? 벼슬 들어와도 저는 그런 것과 관심이 없고요. 그죠? 얼마나 재수없니? 한마디로 재수없는 거예요. 그지? 더군다나 여자들은 막 난리가 아니죠. 그죠? 자기네들은 어떻게 여자들 시선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자기네들 관심 없는 여자가 여기만 좋아한단 말이야. 얼마나 재수가 없겠니?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술 먹은 김에 얘를 보고 시비를 건 거예요. 본문에 보면 돌아가는 이춘풍을 장정 2명에서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끌고 왔다고 나와요.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끌고 와가지고 이춘풍을 이제 갈구는 거죠. 이춘풍을 막 갈굽니다. 이춘풍의 모습을 평양에서 온 기녀 홍도와 유지연이 보고 반합니다. 홍도와 유지연.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2명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좀 기억해 둡시다. 홍도와 유지연입니다. 예. 홍도화. 홍도화면 얘들아 이게 꽃 이름이죠. 도화가 복숭아 꽃이죠. 붉은 복숭아 꽃이에요. 얘 이름이. 얘는 유지연인데 이 유자는 버드나무입니다. 그죠? 버드나무. 한 명은 복숭아고 한 명은 버드나무야. 됐죠? 복숭아는 보통 봄이고요. 버드나무는 봄에서 여름까지. 하여간 이렇게 굉장히 젊고 아주 건강하고 이런 이미지를 이름에서부터 이제 보여주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 어떤 애들이냐면 기생이에요. 원래 기생인데 너무 탁월한 기생들이에요. 너무 탁월한, 견줄 데가 없는. 그래가지고 그녀들은 젊음을 넓혀줄 특출난 군자를 만나기를 원해서 스스로 천금을 내고 기안에서 제명하고 성경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생들이라고
그냥 지가 기생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생이 되는 순간 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명부에 올라가요, 이름이.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름을 빼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생들이 이제 남자를 만날 때 자기를 기적에서 빼줄 만한 남자를 일부러 이제 찾아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고전서를 보다 보면. 근데 이 여자들은 워낙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기생? 이거 재미없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돈이 많아. 얘네들이 돈 내고 기적에서 스스로를 빼. 그 다음에 서울로 와. 서울로 와가지고 얘네들이 원래 기생 출신들 아니냐.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기방들을 다 생기는 거예요. 다 생기면서 그 어떤 예술가의 수준도 보고 거기 다니는 남정네들의 수준도 보는데 전부 수준 이하인 거지. 눈에 차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들이 나중엔 도저히 이 땅에서는 우리 수준에 맞는 걸 찾을 수가 없구나 하고 중국 땅으로 갈 생각까지 해요. 이 여자들이. 그러다가 이춘풍을 보고 반한 거야. 한마디로. 아니 이런 남자가 이 땅에 있다니 하고 반한 거예요. 자, 그래서 활량배가 이춘풍의 도학을 깨트릴 사람을 구하고 홍도와 유지연이 그의 절개를 변하게 하는데 자청합니다. 활량배들이 이춘풍한테 술을 먹여요. 사람 망가뜨리는 데는 술이 최고잖아요. 그죠? 술을 먹여요. 거의 강제로. 이춘풍이 술은 잘 못 먹을 거 아니냐. 그지? 한 잔, 두 잔 먹다가 뻗어. 뻗은 상태에서 이 활량배들이 이거 재수없는 새끼. 이거 고결한 척 하는데 이거 누가 좀 깨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회절이라고 합니다. 절개를 깬다고 그래가지고 회절. 절개를 훼손시킨다고 그래가지고 회절이라고 하는데 누가 얘의 절개를 훼손시켜줬으면 좋겠는데 할 때 얘네들이 나타난 거야. 이 두 여자가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 구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나서보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홍도와 유지연이 그의 절개를 변하게 하는데 자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이춘풍의 회절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가가 나오겠죠. 자, 양랑. 이게 양랑하면 양하면 두 명이고 랑은 이제 낭자할 때 낭자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여인입니다. 두 명의 여인이 남복으로 변장해서 이춘풍의 제자로 들어가요. 이춘풍은 여자라면 즐겁을 하니까 그죠? 작전 좋죠. 일단 남장을 하고 이춘풍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그녀들은 홍명학과 유봉학이라는 소년으로 남장해서 그의 제자로 들어가요. 두 여인은 불과 수개월 만에 지식을 통달해서 춘풍과 주요로 강론하면서 도타운 사대의 정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춘풍은 처음에는 제자를 들일 생각이 없었는데 얘네들을 가르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얻게 돼요. 원래 공자님도 인생 최고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천하영제를 얻어가지고 가르치는 즐거움이 세상의 세 가지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했거든. 얘도 이제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거야. 애들이 워낙 천재적이니까. 그걸 느끼는데 얘네들은 스승한테 이런 학문을 배우는 것도 좋긴 한데 자꾸 원래 목적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원래 목적은 얘를 회전시키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여자를 알게 해주려고 온 건데 틈이 잘 안 나요. 그러다가 답답한 마음에 검은고로 이렇게 연주하는데 그 검은고 연주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얘가 이춘풍이 그 음조는 뭐가 아닌가? 라니까 여자들이 반가워가지고 곡초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음악은 조금 하지 하면서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면서 이 여자들이 드디어 아이디어를 얻었어. 이걸 힌트로 회절시키면 되겠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작전을 짭니다. 자, 여섯 번째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이춘풍의 회절. 자, 양랑이 이춘풍을 모시고 평양으로 선천 구경을 떠납니다.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집안 핑계를 대요. 부모님을 떠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모님을 한번 뵈러 가야 되는데 이 집이 평양에 있는데 저희랑 같이 가시지 않겠냐고. 스승님이랑 매일을 같이 있다가 이제 떨어지려니까 사실 발길도 잘 안 떨어지고 스승님도 섭섭하지 않냐고. 그리고 평양이라는 동네는 단순히 풍류의 고장이 아니라 문물의 고장이라고. 여기 원래 기자조선 수도라 기자 땅인데다가 그지? 여기 평양이 원래 굉장히 고구려 때부터 수도잖아요. 그죠? 고려도 원래 여기가 원래가 서경이었거든요. 서경. 고려가 원래 이제 고구려 개성하면서 여기다 수도하려고 했었고 굉장히 많은 문물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풍류는 별로 안 좋아해도
역사답사는 되게 좋아하지. 그러니까 오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역사답사 겸 해가지고 여기 가자. 가지고 꼬셔가지고 여기를 데려갑니다. 여기는 물론 얘네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세트장이 있어요. 얘네들이. 얘를 지금부터 이 춘풍을 회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뭐라 그럽니까? 얘를 하여간 세뇌시켜야 되는 거잖아. 너희 용어로 그 세뇌를 뭐라 그러냐? 예? 그러니까 얘를 세뇌시켜야 돼요. 뭔가. 얘네 세뇌시키려면 그걸 만들어야죠. 세트가. 미리 만들어 놓은 세트가 여기 있어요. 자, 두 여인은 전생에 천상에서 춘풍과 인연을 맺었던 선녀들, 동선녀와 유홍선녀인 체하여 이 춘무가 동침을 했다는 얘기는 회절을 시켰다는 얘기죠. 이 춘무는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저는 짧게 썼는데 되게 재미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세뇌시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거짓말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한테 거짓말을 믿게 하려면 진실을 섞어서 얘기해야 사람은 거짓말을 믿어요. 그죠? 그리고 말하기 방식도 회유와 협박, 당근과 채찍이 적당히 버무려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얘네들이 가가지고 이제 세트장에 데려간 거야. 그 세트장은 뭘로 꾸며놨냐면 마치 신선들이 노니는 장소처럼 꾸며놨어. 바둑판. 신선들의 필수품이잖아요. 이거 딱 만들어 놓고 옆에 돌도 굉장히 기이한 괴석을 갖다 놨고 푸른 돌이랑 하얀 돌이랑 뭐 이런 거 거기서 글자도 되게 멋있게 새겨놓고 마치 신선들이 노니는 장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 세트장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는 부모님 만나러 가겠다고 갔어요. 남장한 제자들은 갔어. 혼자 있으니까 적적할 거 아니야. 적적한데 퉁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 퉁소 소리지? 하고 가보니까 어떤 여자가 선녀 복장을 하고 퉁소를 불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여자가 모르는 체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퉁소 소리가 왜 잘 나가다가 꺾이지? 이거 누군가가 철청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몰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몰래 듣고 있구나. 누가 듣는지 가서 보고 와라. 신녀한테 시킵니다. 그러니까 신녀가 딱 가서 보니까 이춘풍이잖아. 아니 속인 같은데 어떻게 이 경지까지 침범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춘풍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침범이라니요? 저는 그냥 퉁소소리에 이끌려왔을 뿐인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속인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요? 이 소리는 신선하니면 못 듣는데?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너 웬만하면 신선 되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춘풍이 잘 안 넘어가요. 이 춘풍이 무슨 소리냐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거짓말하다가 살짝 이제 진실을 섞어 놓는 거죠. 가만히 있어보자. 그런데 그러면 댁께서는 혹시 지금 18년 전에 경주에서 음악을 배우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춘풍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18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경주 목사로 있었거든. 거기서 아버지한테 얘가 음악을 처음 배웠어.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형제들도 몰라. 형제들도. 나이가 어려가지고 모르거든요. 걔가 10살 때 일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28이에요. 그러니까 18년 전이니까 10살 때지. 동생들도 모르는 일을 알고 있잖아.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솔깃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섞어가면서 얘를 계속 신선이라고 믿게 하는 거야. 너는 사실은 전생의 신선이었고 네가 진생의 신선이었기 때문에 이 퉁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다. 그러면서 방 안으로 데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결국은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이 동선녀와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헬렐레 해가지고 나중에 두 번째 선녀와 이 유지연이죠. 유지연, 유홍선녀와도 이제 하룻밤을 자게 돼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이 춘풍의 회절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요 네모친 부분은 EBS에 있는 부분인 거 아시죠? 이 동홍선녀가 물어보는 거죠. 이 춘풍한테 당신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당신 두 제자와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글쎄 난 당신들도 좋지만 이 소녀들도 좋지만 내 제자들도 너무 좋은데 그러면 만약에 당신 제자들이 남아위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로 변한 거죠. 남아위녀 해가지고 우리들처럼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굉장히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양생은 자기 제자들이죠. 자신과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이며 그러한 여자가 만약에 세상에 있다면 더 없는 기쁨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남녀 간의 정분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육체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자기 제자들과는 정신적 교류를 굉장히 오래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이 더할 수 있다면 한없는 기쁨이 아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자신감을 얻었던지 두 여인이 실토를 해요. 사실은 우리예요 하고 실토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죠, 이 춘풍. 동침한 두 선녀가 사실은 두 제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 사람이 그래도 이게 좀 돼 있는 사람이야. 남 탓 안 하고 먼저 자기 탓을 합니다. 자신의 공부가 부족한 탓이라고 굉장히 한탄을 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쫓아냅니다. 여자들은 밖에 사실 쫓아냈다기보다는 스스로 나간 거예요. 스스로 나간 다음에 이제 편지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써요. 반성문을 쓰니까 이 춘풍이 하인한테 물어보는 거야. 두 여인들은 지금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거적 깔아놓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들어오라고 해라. 근데 남자 옷 입고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남자 옷 입고 들어오게 해. 그러면서 참 너희는 내 제자들이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자 이제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와라. 그래가지고 다시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오게 해요. 되게 웃겨 그 부분 읽다 보면. 자, 이 춘풍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두 낭자를 첩실로 맞이해 여자들이니까 첩실로 맞이하면 이제 지금 평양에 있어요. 함께 상경하게 되면 재덕이 있는 여자를 별채에 가두고 자신만 홀로 공부하게 되므로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공부를 하면 안 됐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미 자신에게 몸을 허락한 여성들을 버리고 홀로 상경하는 것도 역시 의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스스로 양반의 길 포기하고 모가비, 교방의 우두머리로서 두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여기가 아주 황당한 구절이에요. 너희 회절소설이라고 들어봤지? 회절소설. 아까 얘기했지만 회절소설이라는 것은 어떤 가식적인 선비의 절개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훼손시키면서 그 선비를 정상화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사대부로서. 그래서 결말은 그 선비가 사대부로서 정상화되는 걸로 끝나요. 근데 이거는 선비임을 포기하고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이 된 거예요, 지금. 교방이라고 그러면 기생을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기생을 교육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근데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모가비. 사장이 됐는데 원래 얘가 여기에 재능이 있었나 봐. 평양에 총 24개의 엔터테인먼트가 있었거든. 교방에 있었는데 얘가 워낙 사업 수완이 좋고 뛰어나가지고 이 24개를 전부 통합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평양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듭니다. 그게 뭐야? 관서제일로예요. 관서제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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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평양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춘풍의 교화로 평양 이론의 풍속이 순화됩니다. 이 춘풍은 이제 수년이 지나자 음련에 모를 것이 없고 능통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예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온 남성적 기준, 여긴 남성적 기준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유교적 기준을 얘기합니다. 유교적 기준. 유교적 기준. 유교적 기준들을 여전히 추구한다. 사실 이제 유교적 기준이라는 게 전부 남성적 기준이거든요. 가부장적 기준이니까. 아주 수직적인 기준들. 자, 교방주인으로서 예도에 벗어난 자를 효유라는 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서 기방의 예물로 빈민을 구제하며 본관사또가 음란한 거동이 있으면 기생들과 아예 어울리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거듭난 거죠. 편법 영업하지 않고, 그죠? 음란 영업하지 않고, 편법 영업하지 않고, 진정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거듭났어요. 자, 그때 항상 이럴 때는 기존의 관습에 이제 물들어 있는 애들이 있잖아. 그지? 기존의 관습에 물들어 있는 애. 요 두 명이, 한 명이 이제 통인노용철이고, 한 명이 기녀심일청이에요. 통인노용철 같은 경우는 얘는 관리입니다. 통인이라고 그러면 보통 아전을 얘기하거든요. 너희 그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사또 밑에 이방, 호방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통인이에요. 어떤 실무나 잡일을 하는 그런 하급 관리를 통인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보통 기반과 관리들을 연결시켜주면서 중간에 커미션을 받아먹었어. 그런데 이놈의 이춘풍 때문에 그 커미션을 받을 길이 없어지니까 이춘풍을 어떻게든지 해코지하고 싶어하는 애가 바로 통인노영철입니다. 기녀 심일청. 얘는 아주 잘 나가던 기녀예요. 잘 나가던 기녀인데 예술적 재능은 별로 없고 어떻게 몸으로 잘 나가던 기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춘풍이 진정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일으키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준민고택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관리를 얘기합니다. 특히 커미션 받아먹던 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준민고택하지 못하는 통인노영철과 음란한 행위로 논박을 당해서 더 이상 교방에 섞이지 못하게 된 기생 심일청이 상합하여 서로 힘을 합쳐서 춘풍을 쫓아낼 공리를 하게 됩니다. 마침 기생을 겁관하려던 봉관사령 막석이가 춘풍의 명령으로 붙들려 오다가 이것도 웃겨요. 구토 및 설사로 죽어요. 막 토하다 죽어 갑자기. 그러자 이들은 막석이의 살인죄가 춘풍에게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를 귀양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 귀양 보낸 사령이 얘네들과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춘풍을 쫓아낸 후 영철과 일천은 재물을 마음껏 수탐하면서 세를 넓힙니다. 근데 이춘풍이 돌아와요. 이춘풍이 귀양과 새로운 정배. 자, 과거에 이춘풍을 유배 보냈었던 사령은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신임사령이 옵니다. 홍상서. 홍상서가 신임사또로 부임을 합니다. 신임사또 생일에 누명에서 벗어나 이춘풍이 돌아와요. 갑자기 피리 소리가 들려. 피리 소리가 들리는데 굉장히 낯익은 소리야. 신임사또 생일잔치니까 기생들이 엄청나게 왔을 거 아니냐. 그지? 그 기생들이 전부 이춘풍의 피리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몰려갑니다. 갑자기 쫙 몰려가요. 전부 이춘풍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임사또가 그 광경을 보고 이춘부가 두 기녀를 반월도로 거적 귀양을 보내요. 이 부분이 재밌는데 신임사또가 명관이거든요. 명관이에요. 얘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 하면서 전후사정을 다 들어요. 전후사정을.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전후사정을 들은 사또가 드디어 악인들을 벌주고 얘를 복귀시켜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근데 갑자기 이 신임사또가 버럭같이 화를 내면서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느냐. 이 춘풍과 두 기녀를 당장 곤장을 때려서 하옥시켜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황당해요. 그래서 이 춘풍과 기녀들이 이제 곤장을 맞아. 곤장을 맞는데 곤장 때리는 사람이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톡 이렇게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온 다음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이제 귀양을 보내는데 이것들을 당장 귀양해 보내겠다. 여봐라, 배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이것들이 죄가 크니까 아주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야겠다. 반월도가 몇 천리나 되나? 반월도 바로 앞에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령이 그거 알아듣고 1500리쯤 됩니까? 그래? 그거 좋구만. 반월도로 당장 귀양을 보내라. 배는 준비됐느냐? 예, 아주 커다란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수들을 함께 압송할 인원을 충당해라. 기녀 30명. 기녀 30명 태우고 먹을 거 술 가득 채워요. 그래가지고 반월도로 거짓 귀양을 보냅니다. 짜고 치는 거들인 거죠. 그죠? 짜고 치는 거들이.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와요. 그 다음날 돌아와요. 그 다음날 돌아와가지고 세 사람이 평양 대선산에 응거하면서 지냅니다. 평양에서도 이제 제일 풍광이 아름다운 산이라고 그러죠. 대성산. 사람들이 이를 가리켜서 새신선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양 대산선에 응거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계속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새신선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삼성기예요. 삼성기. 됐죠?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춘풍은 거기 없어요. 문제는 여기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춘풍은 사망가의 후손으로 외모와 제조가 뛰어났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벼슬도 하지 않아 화식하는 부처로 불렸다. 어디가 틀렸니? 결혼을 했죠. 애도 한 명 있습니다.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부부지정을 갖지 않았다. 이게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 아닙니까? 그죠? 자, 홍도와 유지연은 자신들을 기안에서 빼내줄 선혜를 찾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여 이춘풍을 만나게 된다.
자, 자신을 기한에서 빼내줄 선인을 찾기 위해 틀렸죠. 그죠? 이미 자기네들은 겁나 부자야. 그죠? 평양에 세트장을 지을 정도로 엄청 부자예요. 그죠? 엄청난 부자라 천금을 주고 스스로 기한에서 빠져나옵니다. 다만 어떤 사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견문을 넓혀줄 사내. 그러니까 자기의 눈높이를 충당해줄 사내를 찾기 위해서. 이게 나온 애들이에요. 홍도와 유지연은 이춘풍을 회절시키기 위해서 그를 평양을이 아니라 평양으로 유인하여 그가 전생의 신선이었음을 기억하게 한다. 평양으로 유인한 거 맞아요. 거기 세트장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가 전생의 신선이었다는 걸 믿게 만드는데 성공하는데 그건 세뇌시킨 거지. 그죠? 어떤 기억나게 한 건 아니죠. 그죠? 됐죠? 이걸 너희 용어로 뭐라고 그러지? 이게 세뇌시키는 거?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가스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가스라이트라는 영화. 그 가스라이트라는 영화가 아내를 계속 세뇌시켜가지고 거짓인데 그걸 진실로 믿게 만드는 영화였었거든? 거기서 나온 말일 거야, 아마. 가스라이팅 시킨 겁니다, 이거. 이춘풍은 두 여인과 연보를 맺은 후부터 자신이 추구하던 도리를 버리고 관서 제일로를 창건하여 풍류와 풍속의 교화에 힘쓴다. 여기가 틀렸어요. 자신이 추구하던 도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풍속을 교화할 때도 어떤 유교적 기준과 남성적 기준을 충분히 적용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죠? 이춘풍은 홍상서가 신임사또로 부임한 후 평양에 들어와 거짓 귀향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평양 대산산에서 두 여인과 신선 같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맞죠. 그죠? 그래서 내용 확인 차원에서 만든 문제인데 이 정도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